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딱 3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는 사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바람을 왜 피우나요? 그럴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두 번째로 바람 피우고도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 1도 없이 도리어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너만 잘했으면 내가 안 그랬다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 정말 최악이잖아요. 세 번째로 바람을 피고 용서해달라는 사람이에요. 한 번의 실수였다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였다고, 용서해주면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사람. 남의 가슴 속에 깊게 박힌 상처 같은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만 용서하고 기회를 주면 뭘 잘할 건지는 몰라도 여하튼 용서만 해달라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안 변하고 한 번도 바람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괜한 트집은 잡지 말아주세요. 여하튼 한마디로 바람을 피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상종도 하지 않네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아빠 때문이에요. 저희 아빠는 앞에 3가지를 다 하신 대단한 분이네요. 아빠가 처음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때였어요. 저희 집은 3자매인데요. 그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큰언니가 대학생이었는데 술집에서 아빠가 다른 여자와 같이 있다는 걸 받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아빠는 뻔뻔하게도 아무런 변명하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떠넘겼죠. 엄마가 악착같이 굴어서 숨이 막혀서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 합리화를 하더군요. 저희도 다 커서 그런 아빠를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나 뭐라나. 이건 엄마하고의 부부끼리의 문제지 저희 자매를 사랑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게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3번 다 딴 여자 만났고요. 그 외에도 잠깐 만난 것까지 합치면 셀 수도 없었대요. 엄마는 저희 때문에 참고 살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혼만은 안 된다며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해도 아무 말 안 할 테니 저희들이 알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대요. 아빠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자매한테 들켰을 때 엄마가 아빠에게 화내는 것을 처음 봤어요. 엄마는 저희 자매가 사고를 쳐도 화 한 번 안 내시고 조용히 타이를 씌던 분이셨거든요. 아빠는 저희한테 걸려서인지 꺼리낌 없이 그 길로 집을 나가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저희 넷은 아빠 없는 셈 치고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아빠는 그 여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고 엄마는 그걸 또 용서해 주었죠. 저희가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는 아빠를 너희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갈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 나중에 너희 결혼할 때 시댁에 밉보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였어요. 또 아빠는 사업을 했는데요. 아빠가 바람을 펴도 엄마에게 금전적으로 다 해주기 때문이라고 헤어지면 저희들 키우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는 이유였죠.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람 피운 아빠도 그걸 용서해주는 엄마도 똑같이 밉더군요. 그래서 언니들하고 똑같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집을 나왔고 혼자 살기 시작했죠. 그 뒤로 명절 때나 잠깐 집에 갔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어요. 엄마와의 관계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 회복됐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희 때문에 참았고 엄마가 제일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온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더군요. 아니, 저는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언니들은 결혼해서 잘 살았지만요. 형부들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전혀 딴 세상 사람들이었죠. 자상하고 무엇보다 가정적인 남자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자를 만날 자신이 없었을 만큼요. 결혼 생각이 없었을 뿐이지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와 만났던 남자들은 다 결혼을 전제로 저를 만났고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죠. 30살이 되자 조금씩 생각이 바뀌더군요.
조카들이 하나둘씩 태어나는 걸 보자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좋은 남자가 있다면 나도 결혼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32살 때 결혼 중개업체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딱 제가 바라던 남자였어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다정다감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잘생기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검소해서 작지만 자기 집도 가지고 있었어요. 최소한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일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딱 그런 남자였죠. 나이 차이는 제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30살까지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제가 남편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이 나이 때문이라며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저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니 힘들었겠다고 저를 위로하며 자기는 절대로 바람 같은 거는 피지 않는다고 믿으라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미래를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솔직히 결혼 전에 저는 계획이란 게 없었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었어요. 그렇다고 큰 집에서 살면서 좋은 차, 좋은 옷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고요. 어차피 결혼을 안 할 거면 저 혼자 쓸 건데 그 정도는 저도 벌었거든요. 회사에 출근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목적의식 없이 되는 대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니 더 큰 집에서 더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고 잘 키워야지,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회사에 출근하고 일하는 것마저도 즐거웠어요. 일하는 게 즐겁다고 느낄 정도이니 신혼생활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혼자 살 때는 일찍 못 일어나서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는데요.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해서 남편하고 같이 먹고 출근하는데 피곤하다는 생각보다 출근하는 남편 속이 든든하겠구나, 힘이 나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 일로 늦게 퇴근할 때면 혼자 집에 들어가기 무서웠는데 그럴 때면 남편이 마중하러 나와주고 정말 든든했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하고 함께 있을 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제일 좋았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일이네요. 남편은 부서 이동을 하였어요. 출장이 잦았지만 회사에 승진하는 코스라며 힘들지만 기회라고 하더군요. 출장이 너무 많아 힘들어서 결혼 전에는 할 생각을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책임감에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1, 2년만 고생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어요. 신혼이었는데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싫었어요. 하지만 힘들게 일하는 남편한테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죠.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나까지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서 이동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네요. 그러니까 결혼기념일 3일 전이었어요. 남편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더군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은 혼자 있어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대신 출장 다녀온 후에 좋은 곳에 가자고 했어요. 1주년인데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첫 결혼기념일이 행복해야 할 그날이 우울하고 불행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결혼기념일날 퇴근하고 집에 혼자 들어오게 되었죠.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쁜지 하루 종일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그런데 경비실에 택배를 맡겨놨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올 게 없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선물을 보낸 거라 생각했죠. 출장 다녀온 후 기념하기로 했지만 기념일날 같이 있지 못하는 미안함에 깜짝 선물을 미리 보냈겠거니 싶더군요.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아서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박스였어요. 뭘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박스를 여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박스 안에 있는 건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있는 사진이었어요. 다정한 연인이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여러 장 있었죠. 심지어 침대에서 같이 찍은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자고 있었고 여자는 옆에 누워서
나에게 보란듯이 웃으며 손으로 V를 그리고 있더군요. 그 표정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기념일 날에 맞춰서 그딴 걸 보낸 그 여자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기념해야 되는 좋은 날 남편도 없고 혼자 있는데 그딴 걸 받았으니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참았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 지금 혹시 출장을 핑계고 그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야. 지금 남편은 출장 중이고 힘들게 일하고 있을 거야. 아닐 거야. 그래, 이건 남편이 나와 결혼하기 전에 찍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직접 확인해보자.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자 했어요. 심란해서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남편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누군지는 안 밝히고 남편을 찾았어요. 출장 중이라 자리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길 원했지만 잠시만요란 말 뒤에 남편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역시 출장 간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출장을 핑계로 그 여자네 집에 간 게 확실해진 순간이었죠. 여보세요? 나야. 당신 출장 안 갔나 보네? 아, 당신이야? 그게 오늘 일찍 들어와. 할 말 있으니까.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 그날 회사를 하루 쉬었네요.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았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일찍 들어왔더군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여보,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지?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꽃다발을 뺏어서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누가 이딴 거 사오랬어? 라고 했죠. 화 많이 났구나. 기분 풀어. 늦었지만 결혼기념일인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라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가 보내온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뭐야?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있니? 이 사진 내가 알아듣게 설명해봐. 거짓말 할 생각 하지 말고 알겠어? 그러자 남편은 더는 저를 속이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사실을 이야기하더군요. 그 여자와는 저와 처음 만나기 석 달 전에 헤어졌다 더군요. 5년을 사귀었고 그중 3년을 같이 살았었다고 하대요. 그 여자와 같이 살았다는 거는 말을 안 할 법도 한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알겠더군요. 그 여자한테 가기로 마음속으로 결정한 거였어요. 여하튼 그러다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그 와중에 여자에게 딴 남자가 생겼고 결국 남편에게 걸린 거죠.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대요.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지고 난 뒤 많이 힘들었고 인생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저와 결혼했다 더군요. 아무하고나 빨리 결혼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침 나타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남편을 떠난 거라 상처였는데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 최소한 저는 바람은 안 피울 것 같아서 결혼했다 더군요. 남편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한순간도 그 여자를 잊은 적 없었다고 결혼했으니 의무적으로 나를 대한 거였다 라더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랬던 거였죠. 남편은 저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었는지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저에게 정을 때려는 것인지 그래서 일부러 더 심하게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앞에 있던 사람은 제가 전에 알던 남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하튼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그 여자가 다시 남편 앞에 나타나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대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미 결혼했고 제 과거를 알고 있는데 저에게 상처를 주기 싫었다네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저와 헤어지는 거 기다려준다고 하는 말에 다시 만났고 그러다 결국 두 집 살림을 했던 거였어요. 6개월 전 부서 이동을 했다는 건 그 여자네 집에 가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하는데도 남편은 성격상 저에게 매몰차게 이혼하자고 하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그 여자가 더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직접 저에게 알린 거였어요.
남편은 그 얘기하는 동안 표정과 말투가 다양하게 변하더군요. 처음에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야기를 하면서는 점점 자신이 숨기고 있는 모든 걸 밝히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는 표정과 말투였어요. 또 남편은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다 부질없는 말이지만 제가 입버릇처럼 바람을 피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듣기 싫었다더군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일 그런 소리를 하냐며 처음에는 이미 결혼해서 그 여자 말고 저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 질리더라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저 때문이라며 모든 잘못을 저에게 떠넘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에 남편에게 계속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어린 시절 스토리를 다 알면서 그래서 그런 건 줄 알면서 말이에요. 저는 더는 남편의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듣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아빠보다 더 지독한 놈이었어요. 아빠는 최소한 돈을 가지고 애먹이지 않았는데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줄 마음도 없었고 악착같이 지 몫을 챙기려고 하더군요.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죠. 상간녀 소송도 함께요. 상간녀가 저에게 보낸 사진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참 멍청한 여자네요. 지발등 지가 찍은 거 보면요. 소송에서는 승소했어요. 둘에게 얼마간의 위자료를 받긴 받았지만 소송 기간 중에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이긴 게 맞나 싶더군요.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이혼을 결심하고 엄마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자 집으로 찾아오셨는데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데 그래서 나 때문에 네가 그런 남자를 만났고 이혼하게 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걸 몰라본 제 잘못이니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소송 중에 엄마는 저희 집에서 지내셨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아마 너무 힘들어서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힘내려고요. 엄마 생각해서라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다시 결혼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혼녀라는 딱지를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다는 거는 둘째치고 다시 남자를 믿을 수 있을지 솔직하게 자신이 없어요. 괜히 남자를 만나서 바람피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해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살려고요. 남자 만나는 대신 엄마와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면서 즐겁게 행복 만들면서 살기로 마음먹었네요.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분이 계시면 힘내세요. 지나고 보면 좋은 날도 오고 힘든 거는 잊혀지는 날이 오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